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포츠 시간에는 네. 스포츠 센터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투 타일러는 아예 빼버리나요? 그렇죠. 스포츠 센터의 샘입니다. 로우 타일러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스포츠 센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언젠가는 새로 채널을 팔긴 할 건데 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름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유튜브에 스포츠 센터 말고 샘투 타일러 치시면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그 스포츠 센터 방송 제가 준비한 방송이고요. 네. 계속 그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던 하나 이글스. 역시 하나팬, 하나 네. 골수팬 나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하나 이글스의 명, 희망. 2023년에 봤던 하나 이글스의 희망은 노시현과 문동주였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재발견이었다. 라고 일단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희망이다. 네, 희망이다. 내년을 기대하게 한다. 그렇죠. 올해 몇이죠? 올해 9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가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한 6주 만에 이번에 방송을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네. 6주 전에는 분명히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그렇죠. 올해 꼴찌는 안 할 것 같다. 분명히 8위는 할 것 같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6주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네. 경기는 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2달 전 방송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제칠 것 같다. 하지만 최종 순위는 삼성 라이온스가 8위, 하나 이글스가 9위, 키움 히어로즈가 10위로 시즌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는 있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KBO 역대 최다 연속 꼴찌 기록을 롯데가 갖고 있습니다. 8888. 8개 팀 가운데. 네. 그래서 그게 속된 표현으로 사연골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만약에 하나 이글스가 올해도 10위를 했다면은 10. 정말 롯데를 넘어서는 이제 진정한 꼴찌 팀이 트리플 크라운. 그렇죠. 쿼드러플이죠. 네. 그렇게 될 뻔했는데 네. 다행히 그런 수모는 겪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 팬들은 9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9위나 10위냐 무슨 차이냐. 게다가 내년에 신인 드래프트를 생각하면 오히려 10위가 낫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올해 하나 팬들만큼은 분명히 올해 10위는 안 된다. 픽이 어떻게 되든 신인 픽이 어떻게 되든 9위 해야 된다. 최소 9위는 해야 된다. 근데 결국 그 목표는 이뤄냈다. 작은 소망은 이뤄냈다. 그렇죠. 큰 소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목표는 이뤘다. 소기의 목적은 이뤘다. 맞습니다. 그 목적을 이뤘던 게 아까 말씀했던 선수들. 그렇죠. 젊은 선수들. 특히 노시환 선수와 문동주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뭐 향후 10년을 이끌 투타의 뭔가 뭐라고 할까요? 기둥을 올해 좀 본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줬다. 그렇죠. 한 줄기라고 하기에는 좀 더 한 두 줄기. 두 줄기죠. 왜냐하면은 일단 노시환 선수 먼저 살펴보면은 올해 홈런왕입니다. 31홈런으로 약간 시즌 후반에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왕 그리고 장타율왕 해서 장타율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 타율보다는 그 뭐 2루타 3루타 홈런을 좀 더 많이 치면은 자연스럽게 장타율이라는 지표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타율과 홈런 부분에서 1위. 특히 한화에서 홈런왕이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김태균 당시 그 지금 영국 열번이 전 장종훈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네. 김태균 선수가 이제 홈런왕 한 이후로 거의 15년 만에 지금 홈런왕을 다시 찾아왔고요. 작년에 사실 그렇게 2022년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부상도 좀 있었고 홈런도 뭐 6개에 불과했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노시환이 터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말 성공적인 지금 MVP 후보로도 꼽히고 있긴 하지만 MVP는 안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패디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MVP는 패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글스 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 정말 향후 10년을 기대해 볼 만한 타자가 나왔다라고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문동주 선수 그 2년차 신인이고요. 아직 신인왕 투표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리그에서 안 떴나요? 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신인이 투수 기준으로 아마 30이닝 이하만 던지면은 신인 자격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30이닝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신인왕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인왕 자격이 주어졌고요. 뭐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에 MVP가 힘들 것 같지만 문동주 선수는 좀 한 70% 정도 신인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꽤 높다. 이것 역시 문동주 선수가 만약에 신인왕을 타게 되면은 2006년에 류현진 선수 이후로 하나이글스에서 나오는 몇 년 만인가요? 2006년이니까 17년이네요. 17년 만에 신인왕이 나오는 거죠. 한화에서. 네, 그렇죠. 스스로.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홈런왕도 있고 신인왕도 있는데 성적이 왜 그러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희망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사실 그 절대적인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문동주 선수는 올해는. 근데 어쨌든 일단 가장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었던 거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마무리를 했다. 선발 투수로서. 그렇죠. 저번 시즌에 사실 부상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이닝을 못 채운 것도 있었고, 이게 왜냐하면은 강속구 투수들은 고질적으로 사실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의 160km를 던지는데 어깨나 팔꿈치가 사실 굉장히 무리가 가는 거죠. 혹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 강속구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진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올해 국내파 에이스라고 불리는 키움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 여기도 올해 시즌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토미존 서저리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내년 시즌을 거의 통으로 쉴 가능성이 높은. 네. 이게 사실 강속구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숙명 아닌 숙명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잔부상 하나 없이 1군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뭔가 작년에는 사실 좀 등판을 했을 때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좀 보였는데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이나 구속도 좀 더 올라왔고 문동주 선수가 올해 KBO 구속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160.1km. 와. 160km가 드디어 KBO에서 나온 아마 국내 선수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어쨌든 160km를 던진 최초의 국내 선수가 되었습니다. 2년 차 만에 그렇죠. 신인왕도 노리고 있고 그렇죠. 부상도 없고 뭐 이거는 또 한 2주 뒤 방송에서 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두 선수가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역 문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4주 병역만 하면 그렇죠. 그거는 뭐 시즌 후에 훈련소 잠깐 요즘 3주라고 하더라고요. 또 줄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것만 맞추면은 역시 뭐 병역으로 인한 이슈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뭐 계약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타팀 이적만 없다면은 하나에서는 충분히 투타의 기둥으로서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볼 만한 선수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올해 1위 선수까지 드래프트에서 데려왔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2년째 작년 드래프트에서는 김서현 선수, 올해 드래프트에서는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황준서 선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밝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객관적으로 뭐 야구 팬들의 시선도 한화가 한 당장 1, 2년만은 아니더라도 한 3, 4년 이후에는 충분히 큰 그러니까 전력 상승의 효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이 올 거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KT 위즈의 모델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T 위즈가 이제 사실 막내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상단이 가장 늦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상위권에서 지금 오늘도 플레이오프 경기하고 있는데 정규 시즌 2등으로 마쳤거든요. KT가 10위까지 떨어졌었는데 계속 치고 올라와서 2위까지 올라오는 정말 기적적인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KT 위즈가 이렇게 단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KT 위즈의 신인 지명 방식이 무조건 투수 유망주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투수 유망주를 모으고 타자들은 FA 프리 에이전트로 내려오는. 근데 지금 약간 한화의 모델이 약간 KT 위즈의 모델과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제가 꼭지는 노시안과 문동주 선수 두 명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던졌지만 사실 좋은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뭐 시즌 막바지지만 좌완인 김기중 선수도 있고 여기도 굉장히 상위 지명이거든요. 네. 한 3, 4년 차 된 선수인데 정확한 연차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김기중 선수도 있고 뭐 한승주 선수라든지 아마 좀 뭐 야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이름일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이글스 내부 유망주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작년 1순위로 지명된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즌을 뛰다가 결국 한계가 노출이 돼서 2군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그 친구도 워낙 이제 포텐셜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한 또 1, 2년 더 가다듬으면은 충분히 또 1군에서 선보일 만한 재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성적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또 직관을 갔을 때도 좀 화가 많이 나게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순위라는 것 분명히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뭐 보증수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김서현 선수는 끝까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타격에 있어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문현빈 선수라는 그 이루수 신인이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4년생 올해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보다 1년 후배고 김서현 선수랑 동기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완전 순수 신인인데 1년 차 신인인데 144경기를 모두 완주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2군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졸 선수로서 100안타를 넘긴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인 게 거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만 고졸 신인 100안타를 넘어섰었거든요.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승엽, 뭐 정성훈, 어쨌든 굉장히 뭐 이정후 이런 식으로 또 강백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짜 지금 리그에서도 난다 긴다 했던 레전드들 혹은 현역 선수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을 올해 세웠었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무도. 왜냐하면은 뭐 1군에서 당장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을 선수는 김서현 선수에 한정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김서현 선수는 좀 빠르게 시즌을 마무리했고 1군에서 시즌은 아쉽게도. 근데 문현빈 선수가 치고 올라와서 한 시즌 초에는 중견수로 뛰었어요. 원래 포지션은 이루수인데 하나이글스 이제 이루수에는 워낙 그 정은원 선수라는 붙박이 주전이 있었는데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이루수 본래 포지션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경기에 나서고 시즌 초반에는 중견수로서 약간 자기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수비적인 한계는 분명히 노출을 했지만 그래도 타격적인 측면에서 분명 고졸 루키가 보여줄 수 있는 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이 친구 역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다. 라고 역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좋네요. 네네 그래. 하나가 그래도 올해는 좀 선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선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팬으로서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드렸지만 사실 순위 싸움이라는 걸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팀이에요. 이게 뭐 1, 2등만 순위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8위가 됐느냐, 9위가 됐느냐, 7위가 되느냐. 이런 순위 싸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3년간 그 꼴찌를 했던 하나이글스는 이런 순위 싸움이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항상 압도적인 꼴찌로서 한 시즌 중후반에는 그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두 경기 이긴다고 해서 이게 뭐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사실 이번에는 땀을 지게 하는 꼴찌권 싸움을. 그래도 반등의 희망을 봤다. 그렇죠. 승률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난 3년간은 아마 3할 때 승률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4할을 넘겼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본 시즌이다. 5할이 넘어가야 이제 5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 거의 10개 팀이니까 딱. 맞습니다. 5할이 딱 가을 야구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는 어쨌든 4할도 못하던 팀이 4할의 성적을 냈다. 이제 가라앉던 팀이 슬슬 떠오르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사실 설레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이제 좀 완전 밑바닥을 찍고 약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의 지하실은 없다. 그렇죠. 조금 떠오르는 기미를 보인다. 이제 계단을 좀 탈 것 같은 느낌이 온다. 네네네. 그래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진짜. 올라갈 일만 남긴 했죠.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4할이 2푼을 했네요. 딱 올해 승률은 0.42. 0.8만 올리면 돼요. 0.08. 그렇죠. 8푼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죠. 8푼이 쉽지 않죠 사실.
분명히 희망을 본 시즌인 건 사실이다. 그렇죠. 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 팬들에게는 이렇게 보면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마냥 암담한 것보다도 맞습니다. 한 순간이었을지 한순간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또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또 다른 희망이니까요. 이게 사실 소위 말해서 팬질을 할 때 희망이 없으면은 이게 팬으로서의 사실 참 힘들거든요. 약간 설레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희망이 있어야 설레죠. 그렇죠. 이제 당장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났지만 벌써 이제 내년 시즌을 약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선수들이 내년에는 얼만큼 성장해서 돌아올 것인가. 그렇죠. 사실 뭐 올해만큼 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 뭐 희망을 갖고 봐야죠, 사실. 그렇죠. 드디어 그 길고 기나긴 리빌딩의 장정이 끝나는 것인가. 끝난다기보다는 이제 진짜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리빌딩이 싶습니다. 이제 말만 있던 리빌딩이 아니라 궤도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제 좀 리빌딩이라고 진짜 부를 만한 자격을 갖춘 것 같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것 같다. 그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은 가을 야구 꼭 갈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포츠센터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나의 희망. 네, 문동주 선수와 노시원 선수. 네, 그리고 기타 또 다른 또 신인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하나 이글스의 희망이다. 그렇죠. 라고 이번 방송 주제는 가져갔었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하나 이글스의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절망편. 2023년 왜 그렇다면은 내년이 왜 걱정되는가? 왜 9위까지 됐나? 그렇죠.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입니다.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일단은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